김재구 TV 김재구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 기가 막힌 사연이 하나 있어요. 윤미향 사건입니다. 그 펜앤드마이크라는 곳에서 김진기 기자님이 그 윤미향 사건의 길원욱 할머니 그 아들 황 목사 부부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까지 몰랐던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또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서 이거 들으시면 정말 또 스트레스 받으시겠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기 전에 조수진 의원이 윤미향 의원에 대한 또 개정 법안을 또 발의하실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윤미향 의원,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미통당입니다. 우리는 윤미향 방지법을 입법을 원한다. 윤미향 방지법으로 윤미향 의원이 이사장을 지낸 정의기억연대와 같은 단체의 사업평가 결과를 관련해 부처에 고지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입법 개정안, 국고보조금 및 기부금 관리 강화와 소액기부 활성화를 뼈대로 하는 보조금법 개정안, 기부금법 개정안 등을 뽑을 수가 있다. 이것을 만든대요. 그리고 이걸 입법한다는 거야. 조수진 의원이 참 많은 걸 하시네. 이렇게 훌륭하게 하시니까 저희 김재구 TV 구독자님들이 조수진 의원을 좋아하는 것이죠. 예. 저희 김재구 TV 구독자님들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분, 조수진.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진중권 교수님인데요.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 우리 구독자분들이 댓글을 올려서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그 댓글 방송을 했어요. 근데 참, 김재구 TV만 이런 방송을 하네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 네. 자, 여기서 황 목사 부부가 그 펜앤드마이크 김진기 기자님과 어떤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 핸드마이크 김진기 기자님의 이제 배포에 대해서 것은 핸드마이크 출처를 얘기하면 된다고 이제 써 있길래 제가 가지고 와서 지금 방송하는 겁니다. 김진기 기자님 고맙고요. 네, 핸드마이크 고맙습니다. 윤미향 어머니 유언 만들어 유포. 이용만 당해서 어떤 단체도 싫다. 길원욱 할머니의 말씀. 길원욱 할머니 아들 내외 펜앤과 인터뷰 3시간 심경 토로. 아들 황선이 매도당하고 있지만 차차 밝혀질 것이다. 그러니까 황 목사님이 지금은 내가 매도를 당하고 있지만 밝혀질 것이다. 그리고 일부 언론이 김 할머니 아들 내외가 최근 논란이 터지자마자 서둘러 입적해 거금을 타갔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언론에서 황당무계한 보도다. 이것이. 그리고 매일 아침 어머니에게 안부 전화 주 한 번씩, 그리고 꼭 찾아뵈도 어머니는 왜 아들이 안 오나? 예, 이렇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매주 한 번씩 찾아뵀는데도 어머님은 아들을 그리워하고 있었죠. 그리고 권사이신 어머니, 목사인 아들 요긴하게 쓰라며 주머니에 늘 쌈짓돈을 쥐어주셨답니다. 이렇게 그 모자지간이 이렇게 가까운데 그 어느 일부 언론에서는 거금 당하려고 입적했다고 이렇게 매도해버리면, 그리고 이분이 목사님이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절을 가지만, 사찰을 가지만 이분이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이분의 신도들이 있어. 그런 그 목사님이 지금 일부 언론에서 나온 기사처럼 그렇게 했겠습니까?
매도하는 것이죠. 여기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진짜 기가 찹니다. 그리고 쉼터 권유로 흰 봉투에 넣어 매달 한 번씩 주셨지만 뵐 때마다 몇만 원씩 손에 쥐어 주셔 또. 그래 쉼터 권유로 흰 봉투에 넣어 매달 한 번씩 주셨지만 뵐 때마다 몇만 원씩 주셨다는 거야. 그런데 언론이나 또 그 윤미향 측 사람들은 100만 원, 200만 원씩 가져갔다. 이렇게 기사에 나왔잖아요. 이게 얼마나 허구입니까? 그리고요, 그 황 목사 부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 사들고 쉼터 찾아뵐 때마다 손 소장과 다퉜지만 어머님 지병 관리자라서 그냥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한 지 고작 7년, 8년 된 요양보호사들이 관련 없는 13년 전 따로의 워킹 홀리데이까지 거론을 하고 있다는 거지. 윤미향이 우리도 모르게 어머님 유언을 만들어 유포하고 유튜브에다가 그 신뢰가 깨졌어. 이 부부가 이제 어머님을 지금 쉼터에서 모시는 자체가 이것은 오로지 돈 빨대 꽂아 빨려고 이거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신뢰가 무너졌어. 그래서 그 유튜브를 보고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런데 그 유튜브를 바로 이 부부가 안 대로 바로 유튜브를 내려버렸어. 저 작당들이. 그리고요, 또 황당한 일이 또 생기네. 검찰 압수수색 하는 날 손영미 소장이 전화로 어머니하고 호적 정리 빠를수록 좋다. 이 전화가 온 거야. 황 목사 부부한테. 왜 그랬을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입적하고서 어머니 통장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야. 그리고 엉엉 울더니 손 소장이 무릎을 딱 꿇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사실관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야, 이런 일이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전체적인 내용이 이곳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2일 저녁 민화투를 치는데 화투로 하는 기룰 원옥 할머니의 말동무 역할을 해드리고 있는 아들 황선희 목사, 항상 갈 때마다 어머님은 민화투를 좋아하셨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황 목사가 옆에서 같이 도와드리고, 네, 그렇게 쭉 해왔다는 거예요. 아들 황선희 목사하고 함께 이렇게 이제 화투 치는 모습이 뒤에 배경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21일 오후 인천시 연승구의 한 교회에 찾았다. 기론호 할머니가 정의 기억연대 마포 쉼터를 나와서 목사로 사역 중인 아들 내외와 함께 거주하는 곳이 그곳이다. 예. 그러니까 뭐 거주하는 곳이 있었고, 그런데 자, 얘기를 들어보면 참 웃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2시에서 3시간 정도 걸리는 그런 동안, 민화투 치면서 2-3시간을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론호 할머니하고 황 목사하고 화기애애한 그런 사이였답니다. 네. 그리고 목사가 화투를 친다는 소리가 돌면 곤란한데 말이죠. 라고 농담, 진담 섞인 얘기를 서로 건네고 그런 사이였다는 거예요. 어머니하고. 길할머니를 모시고 있는 황 목사 내의는 초면에 기자를 경계했대. 그러니까 지금 김진기 기자를 경계하고 피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언론에 당했으니까 황 목사 부부가. 그래서 이제 펜 앤드 마이크 김진기 기자가 인터뷰를 이제 원했는데 처음에는 경기를 했다는 거야. 그리고 정 의원과 일부 유력 매체들이 황 목사 내의를 어머니의 돈이나 축내는 파렴치한 자식으로 낙인 찍음과 동시에 고 손영미 마포 쉼터 소장을 최근에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기까지 한 이 인물들이 정말, 예? 정말 나쁜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계속 황 목사를 자꾸만 나쁘게
얘기를 하니까 김진기 기자가 인터뷰 좀 요청했는데 경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참 인터뷰를 하는데도 그 김진기 기자는 좀 힘이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들 내외에는 4시간 가까이 이어진 기자와의 대화가 무르익을수록 서서히 경계심을 누그러뜨리기 시작한 거죠. 이거는 어디지 이게? 펜 앤드 마이크. 예, 여기 기자가 고생을 많이 했네. 그리고요, 황선이, 조근순 레이와의 대화로 답변마다 각각 황, 조로 따로 표기를 했습니다. 김진기 기자가. 예. 그리고 이제 김진기 기자가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길 할머니와 어떻게 여기로 오시게 됐나요? 묻죠. 그런데 그 이제 조 씨는 길원옥 할머니의 며느리, 즉 황 목사의 부인이죠. 조 씨가 6월 7일 손 소장의 비보를 접한데 더 이상 어머니가 쉼터에 계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왔다. 그리고 예전부터 어머니를 우리가 모셔가겠다는 말을 손 소장에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윤 의원도 알겠다고 얘기했는데 정 의원 사무총장과 변호사라는 사람이 끝까지 어머니를 보내주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어요. 지금 그 조 씨의 말을 제가 방송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김진기 기자가 또 묻죠. 길 할머니께서 마포 쉼터를 떠나기 싫어하셨다는 식으로 언론 플레이가 이루어졌죠. 아들 네 이분이 급히 모시고 간 것이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황 목사가 6월 11일 오전 어머니를 모시고 왔어요. 당일 기자들로부터 카메라 세대를 받으면서 차에 타고 출발하려는 순간 우리 어머님의 첫 말씀이 이제 우리 집에 간다? 이렇게 너무너무 좋아하셨다는 거야. 황 목사 말씀에 의하면. 그리고 이 말씀에 우리 식구 모두 차 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부 유력 언론에서 돈 욕심 있는 아들 내외가 억지로 어머니를 데려온 것 마냥 보도한 것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슬펐다. 그 차 안에서 많이 울었다. 이렇게 황 목사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김진기 기자가 또 물어요. 길할머니를 직접 모시지 않고 쉼터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냥 직접 이 황 씨 부부가 모시면 될 텐데 왜 쉼터를 보내셨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지요. 자, 여기서 며느리 조 씨. 1999년 김학순 할머니가 TV에서 울분을 터뜨리면서 위안부 피해자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장면을 어머니와 함께 봤어요. 어머니가 이미 다 늦은 일인데 저런다고 달라지는 게 뭐 있냐고 해서 언쟁이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길원옥 할머님이 둘이 언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난생 처음으로 어머니로부터 본인 역시 위안부 피해자이고 남편이 입양됐다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아하, 이렇게 같이 살다가 어머니가 내가 위안부다 이렇게 이제 그 TV를 보면서 김학순 할머니가 TV 나오는 것을 보고 어머님이 말씀하셨네. 그래서 황 목사 부부가 위안부 할머니인 것을 알았네. 평양이 고향인 어머니는 남한에 혈혈단신으로 내려와 혼자 사셨어요. 그러면서도 마음에서 동네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소문이 날 정도였죠. 산부인과 원장님이 어느 날 어머니 나이 31세 때 미혼모에 의해 태어난 남편을 입양하도록 권고하셨습니다. 산부인과 원장님이 양아들 삼게 해줬네. 그러니까 어머니 31살 때. 그러면 아이고, 네. 그리고 어머니는 아들을 미혼모의 호적에 차마 올릴 수 없다는 생각으로 양친이 모두 있고 자녀가 많은 집에 부탁해 첩실 관계를 맺으셨어요. 서류상으로 첩실. 그러니까 작은 부인.
아들 때문에, 양아들 때문에 호적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애틋한 정이 있으신 길원옥 할머니네요. 그리고 남편을 그 집 안에 성씨를 따르는 막내 아들로 입적을 시키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키우셨습니다. 길원옥 할머니가 황 목사를 국민학교 3학년 때까지 아들을 업고 다닐 정도였어요. 이런 아들이 황 목사가 됐는데 어머니를 쉼터로 그렇게 버릴 수는 없죠. 그리고 거의 모시지도 않았을 겁니다. 어쨌든 어떤 유혹이 있어서 마포 쉼터에 가시게 된 것 같아요. 들어보세요. 거두절미하고 저희 부부는 이 같은 이야기를 듣고 정부 종합청사를 찾았는데 그곳에서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 정대협이라는 곳을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정부 종합청사에서. 정대협은 먼저 몇 차례 집을 찾아와 어머니를 상대로 위안부 피해자가 맞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이후 어머니는 정부에서 입주권을 주어서 저희 집 가까이에 있는 연수동 중흥아파트에 입주하셨어요. 같이 살다가. 고령이신 어머니는 수요 집회에 참여하시려고 인천 연수동에 서울까지 오가는 길을 약 5년 동안 다니셨습니다. 어머니가 정대협 활동에 사명감을 갖게 되신 차에 마침 정대협 측에서 어머니를 서대문 쉼터로 모시고 가서 계속 거기서 활동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78세 무렵의 어머니 건강이 이미 좋은 편이 아니셔서 원치 않았지만 정대협에서 어머니를 설득하여 거주지를 서대문 쉼터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31세에 황 목사를 입양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이 아니고 78세 되던 해에 서대문 쉼터로 어머님이 옮기게 된 거죠. 이것은 정대협 사람들이 꼬들긴 거죠. 꼬들긴 거. 그리고 또 김진기 기자가 또 묻습니다. 여태 정의연과 손 소장이 길 할머니의 금전 관리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갖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서 황 목사, 애초에 어머니를 저희가 계속 모셨어야 하는 거잖아요. 자식 심정이 그렇잖아요. 정의연 측에서 어머니를 대신 모시고 계시니 감사하고 면목이 없기도 하고 그랬어요. 보태드리기는커녕 방문할 때마다 들춰내선 하나씩 금전 내역을 확인해 보기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모셔다가 이렇게 잘 해주니까 금전 그런 것을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믿고 있었다는 거지. 그리고 목사가 어머니 돈에 관심을 갖는 것처럼 비춰지는 게 싫었고요. 무엇보다 생전에 손 소장과 저희 부부의 신뢰 관계가 참 좋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손영미 소장이 사망하기 전까지도 좋았나 봐요. 그리고 저희가 정말 손 소장을 믿었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어찌됐든 저희 어머님은 손수 15년 이상 섬겨주신 분이잖아요. 손영미 소장이. 이렇게 세상을 떠났다니 우리 마음은 더욱 아프고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황 목사가 말씀을 하시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저희 어머님을 섬겨주신 손 소장님을 사랑했고 존경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이제 황 목사님하고 그 부인이신 조 씨가 함께 길원옥 할머니와 함께 아주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죠. 그러니까 손영미 소장님이 돌아가신 후 그리고 황 목사는 하지만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사실관계는 분명히 해야 한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고통스럽지만 지금 이 논란 모두가 올바른 기부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과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누가? 손 목사. 여기서 또 기자가 묻습니다. 김진기 기자가 유력 언론에서 길 할머니의 아들 내외가 매달 돈 가져간 것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퍼뜨리려고 하고 있죠.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또 황 목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신도가 한 40명 정도인 교회의 담임 목사로 재직 중입니다. 자세한 액수를 밝힐 수는 없지만 월급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아내도 일을 같이 하니 생활에 어려움은 딱히 없습니다. 그래도 교회 권사이기도 하신 어머니께서 아들에게 만날 때마다 쌈짓돈을 건네주셨어요. 이 점을 잘 아는 쉼터 측에서 어머니에게 먼저 흰 봉투에 돈을 담아 매달 50에서 60만 원 정도씩 주는 게 낫겠다고 해 그리 됐습니다. 그러니까 50만 원 정도, 그래서 60만 원 매월 요 정도로 이제 받았다는 얘기를 황 목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머니는 한 달에 한 번 흰 봉투를 주시고는 찾아뵐 때마다 가는 길에 밥 사 먹으라면 또 주머니에 있는 돈 또 꺼내주십니다. 언론에서 제가 매달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받아갔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아들로서 어떻게 그렇게 돈을 받아오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할 짓이 아니지요. 그리고 기자가 또 묻습니다. 쉼터 요양보호사들이 황 목사 내외가 교통사고, 손주들의 어학연수 등 다양한 이유를 들어 수시로 돈을 받아갔다고 했습니다. 사실입니까? 물어요. 여기서 또 무슨 말을 했냐면 기자가 아들이 매번 빈손으로 와서 돈만 가져갔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찌 된 일이죠? 김진기 기자가 묻습니다. 며느리가 얘기하죠. 조 씨가 남편은 매일 아침에 어머니에게 안부 전화를 드렸어요. 다정하게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남편은 목사로 사역 중인 자신과 손주들 이야기를 미리 알고 주알주알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전화로 안부를 묻고 주 1회 정도 찾아뵙고 어머님은 아들 왜 안 오나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죠. 일주일에 한번 찾아뵙고 오면 또 어머님은 아들을 기다린다는 것이에요. 어머니께서 서대문 쉼터로 들어가신 후 남편은 찾아뵐 때마다 음식을 사들고 갔어요.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족발을 영천시장에서 사거나 특히 좋아하시는 닭발을 들고 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희들은 어머니 찾아뵙는 게 낙이었어요. 부부는. 그런데 손 소장이 절대로 아무것도 사오지 말라고 했음에도 몇 번이나 드실 거 사갖고 오셨다면서 혼도 많이 났다는 거예요. 크게 다툰 적도 있었지만 저는 남편에게 소장님이 어머님의 당뇨 관리 등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니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협조해야 한다고 말을 했죠. 다툰 것은 뭐 이제 황 목사께서는 어머님을 집으로 모시고 와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며느리께서는 지금 윤영미 소장이 이렇게 잘해주시는데 그것도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걸로 다툼이 좀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요양보호사라는 사람들이 언론에다가 어떻게 자식이 어머님께 오면서 빈손으로 왔다가 돈만 받아서 간다고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있나요? 너무 억울합니다. 며느리의 말이에요. 며느리의 말. 심지어 일한 지 7, 8년 된 요양보호사들이 13년 전인 2007년에 제 딸이 캐나다로 워킹 홀리데이를 간 사실까지 거론하면서 마치 어머님의 도움으로 손주들이 어학연수 다녀온 것으로 이렇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야,
손주들 이후로 어머님께 돈을 받은 사실이 없어요. 정 의원이 배후에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혼란스럽고 세상이 무섭고 지금 그렇습니다. 정 의원이 배후에 있는 게 맞고요. 정 의원 배후에는 윤미향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가 또 묻죠. 윤미향 의원이 아들 네 분과 상의도 없이 길 할머니의 유언을 만들어 유포했다고요? 물음표. 여기서 조 씨는 이렇게 또 말을 하죠. 며느리가 저희는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할머니들이 그간 맹벌이에 동원됐고 위안부 단체에 부정회계에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신뢰가 깨지게 된 계기는 이번 논란 중에 유튜브를 검색해 봤더니 저희도 모르는 길원욱 유언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직접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1년 전에 올라온 이 글은 바로 윤미향 의원이 작성한 유튜브였습니다. 참 허망하네. 이제 지난 5월 중순 손 소장에게 전화로 엄연히 아들이 있는데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어머니 유언을 남기게 하고 유언 내용도 사후에 윤 의원이 모든 것을 결정하겠다고 할 수 있느냐. 이거 말이 되지 않느냐. 우리 부부하고 몇십 년을 살다가 정대협에서 와가지고 우리가 모실 테니까 어머님 모시고 가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길래 보내드리는 것인데 유튜브에 이런 유언장이 영상으로 놔두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우리 남편이 아들로 호적에 올라와 있지 않으니 김복동 할머니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항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손 소장이 지금은 윤 의원이 이용수 할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 이번 주 지나서 만나게 해주겠다고 손영미 소장이 얘기를 한 거죠. 이들 부부한테. 그리고요.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유튜브에 돌아다니던 어머님의 유언을 삭제했어요. 윤향미가. 그리고 김진희 기자가 또 묻습니다. 유력 언론은 양아들이 정 의원의 희귀 의혹이 터지자 서둘러 입적하고 3천만 원을 받아갔다는 표면적인 이야기만 하더군요. 물어. 며느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조 씨가 검찰이 마포 쉼터를 압수수색하는 날 손 소장으로부터 어머니하고 호적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전화가 왔다는 거야.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요. 그러니까 김진기 기자가 또 물어요. 아니 정 의원 사람들은 주도적으로 아들 네 분이 서둘러 입적하고선 3천만 원을 받아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조 씨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도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쉼터 사람들이 말을 조금씩 비틀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 소장이 호적 정리가 돼야 유언 문제도 다 해결되는 것이라면서 되도록이면 빨리 하자고 했어요. 손영미 소장이. 저희도 동의했기에 절차를 알아본 뒤 연락을 주기로 했었죠. 예상보다 복잡하지 않아서 5월 27일 쉼터에 방문해서 어머님을 뵙고 손 소장으로부터 어머님 신분증과 도장을 건네받아서 마포구청에 입적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6월 1일 남편이 어머님 호적으로 입적이 완료됐다는 서류를 들고서 쉼터에 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손 소장이 통장 2개를 보여주면서 어머님 돈이니 목사님 이름으로 하자고 말을 했어요. 2천만 원이 들어있는 우체국 통장, 그것은 어머니가 사후에 아들 주라고 했다고 하고, 또 1,000만 원이 들어있는 우체국 통장은 당신 장례 비용으로 쓰라고 했다면서 이제 통장 명의에 우리 이름으로 하자고 설명을 했어요. 손 소장님이 사망하기 전에. 그리고 그런데 통장 명의가 어머니가 아닌 손 소장 이름으로 돼 있어서 제가
왜 통장 명의가 어머님이 아닌 손 소장님 명의로 돼 있나요? 했더니 손 소장이 어머님께서 소장님 이름으로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아들이 됐으니 빨리 가져가라고 하면서 이 돈 때문에 오히려 불안했다고 합니다. 검찰 압수수색이 시작된 이후에 이런 말을 들었죠. 너무 깊다. 이렇게 짜도 너무 짰네. 오늘은 제가 방송하면서 워낙 분량이 많아가지고 읽어드리는 것으로 시간 다 보내는데 내용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내용을 들어보시면 가슴이 찡하잖아요. 그리고 김진기 기자가 또 묻습니다. 어머님 명의의 통장은 없는 건가요? 며느리 조 씨,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손 소장과 함께 은행에서 명의 변경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야기 좀 하자고 했어요. 손영미 소장한테. 그랬더니 단둘이 쉼터 2층에 올라가 손 소장에게 어머님 명의의 개인 통장 좀 볼 수 있느냐고 다시 물었죠. 당황한 손 소장은 잠시 후 어머니 통장 2개를 갖고 올라와 통장을 확인시켜 줬습니다. 통장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며느리 조 씨의 말이에요. 어머님 앞으로 매월 350만 원 가량이 입금이 됐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이야, 통장에 입금된 돈을 매달 찾았었는데 일부에 그렇게 찾았었는데 아니고 매월 찾았다는 거야. 할머니가 통장을 계속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는 사라지고 일부는 또 다른 어머니 통장으로 계좌 입금이 됐어요. 매월 350만 원씩 들어왔던 통장 안에 있는 돈이 일부는 사라지고 또 어머님 통장으로 계좌 입금이 됐어요. 다른 어머니, 다른 위안부 어머님 통장으로 입금이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길원욱 할머니 통장에 들어와 350만 원이. 그럼 이게 들어오자마자 일부는 없어지고 일부는 현찰금이 없어지지. 그리고 나머지 돈은 다른 위안부 어머니 통장으로 계좌 이체가 되는 거예요. 참, 이게 뭔 일이요. 그러면서 손 소장은 어머니가 자신에게도 개인적으로 매달 30에서 50만 원 정도를 주셨다면서 그 돈을 모아놓은 게 약 2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주겠다고 했어요. 손 소장이 사망하기 전에. 저는 어머니가 소장님이 주신 돈이라면 소장님 돈이니까 소장님이 가지시라고 얘기를 했죠. 어머니가 소장님께 주신 돈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대신에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매달 100만 원 조금 넘는 돈이 들어오는 줄 알았다. 우리 어머니한테.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지 몰랐다. 우리 목사님이 매달 어머니에게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선교비로 받아오는 돈을 갖고 내가 얼마나 남편을 책망했는데 그 손 소장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나요? 라고 며느리 조 씨가 손영미 씨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나는 어머니 뵈러 올 때마다 소장님이 어머니를 돌보고 있어서 소장님께 죄인이었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며느리 조 씨가 손 소장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스컴에 나오는 위안부 할머니를 앵벌이 시켰다는 말이 이것이었나요? 또 물어 이렇게. 며느리 조 씨가. 정말 속상합니다. 이러면서 엉엉 울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길원욱 할머니 며느리가 엉엉 울었다는 거야. 같이 몇십 년 살았잖아. 살았는데 정대협 아이들이 와가지고 꼬들겨서 서대문 쉼터로 데리고 간 거 아니야. 지금은 마포 쉼터에서 이제 다시 집을 오셨지만. 그랬더니 손 소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며느리 앞에서 무릎을 꿇었대. 그리고 기자가 또 물어요. 손 소장과 마지막 만남이셨죠? 물음표. 며느리 조 씨. 네, 이날 마포 쉼터를 나오면서 소장님께 그동안 어머님의 금전 관리 내역에 대해 소명해 줄 것을 요청해 드렸고 소장님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틀 뒤 6월 3일 오전 카톡으로 소장님께서 메시지가
왔나? 아하, 며느리가 6월 3일 날 오전 카톡으로 소장님께 메시지를 보냈네. 온 게 아니고. 그리고 조속한 시일 내로 그동안 어머님 그곳에 가셔서 정부에서 지원받은 내역과 지출하신 것을 모두 밝혀주시기 바란다. 이런 내용을 손영미 소장한테 보냈어요. 며느리 조 씨가. 소장님은 이날 오후에 전화가 왔네. 손영미 소장한테. 월요일인 6월 8일 정리한 것을 들고 만나겠다. 그리고 우리 만나자. 손 소장이 며느리 조 씨한테 전화가 온 거야. 그리고 주말인 6월 7일 오전 소장님은 사망을 했어요. 만나자고 해놓고 사망했네. 야, 묘하잖아요. 손 소장이 만나자고 6월 8일 날 만나자고 하고 6월 7일 날 사망을 했어. 지금 타살이냐 자살이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니 만나자고 했는데 8일 날 만나자고 했는데 7일 날 사망했잖아요. 여기에도 뭔가 의심을 할 수 없어요. 의심이 가는 부분도 있네. 그리고 손 소장이 숨진 다음 날 길 할머니 아들 내외가 마포 쉼터에 찾아와 돈 이야기를 하면서 언성을 높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다 못한 윤미향 의원이 사람이 죽은 지 하루도 안 됐는데 정중히 돌아가시라고 얘기를 한 거야. 이 부부들한테. 윤미향이가. 그리고 며느리 조 씨는 쉼터에 계시는 우리 어머니가 염려되니까 찾아갔어요. 입구에 기자들이 많이 있었고 집안에는 정 의원 관계자들과 윤 의원 부부도 있었습니다. 대화 도중에 윤 의원이 며느리 조 씨에게 금전 관리 내역을 밝혀달라는 것 때문에 소장님이 많이 힘들어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야. 윤미향이가. 그러니까 소장님 사망은 간접적으로 이들 부부한테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 정도 요구한 것이 과한 요구입니까? 라고 며느리 조 씨가 또 이제 윤미향한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큰 소리가 오갔고 우리가 어머니를 댁으로 모셔가겠다고 했습니다. 윤 의원도 알겠노라고 말하더군요. 여기서 기자가 또 묻네. 김진기 기자가 길 할머니께서 위안부 피해자 가족들 중심으로 최근 결성된 위안부 피해자 가족대책협의회 공동대표로 추대되셨는지요? 추대되셨죠? 이렇게 묻네요. 길 원옥 할머니께서 이제 여기 협의 공동대표로 됐느냐고. 며느리 조 씨, 거절 의사를 밝히려 해요. 대표 추대에 감사드리지만 구순이 넘기신 어머니가 더는 전면에 나서지 않고 편히 지내셨으면 합니다. 전면에서 나서지 말고 편하게 지내셨으면 합니다. 그런 심정입니다. 어느 편에도 가담할 생각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머니가 특정 단체 대표로서 세간의 주목을 받는 건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며느리 조 씨가 딱 부러지게 말씀을 하네. 그리고 기자가 물어요. 앞으로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황 목사, 어머니께서 서대문 쉼터로 들어가시기 전까지 저희 가족 모두 오순도순 모여 살았어요. 그때처럼 지내고 싶습니다. 이분들의 마음이에요. 그동안 78에 쉼터 들어가셨다가 구순이 되셔가지고 나왔잖아요. 거의 한 18년, 거의 20년 가까이 그곳에서 앵벌이 하시다가 오셨잖아요. 앞으로 어머니에게 나오는 정부 지원금 일체를 요양보호사 등에 쓰면서 잘 모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황 목사 부부가 돈을 안 쓴다는 거잖아. 다시 환원하겠다.
아들 내위와 손주들 사이에 행복하게 사시다 편히 눈 감으시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저희들은. 황 목사는 40 넘은 나이에 생모가 따로 있다는 얘기를 처음 듣고 어머니에게 내색은 안 했지만 꽤나 방황했었다는 말도 하시네. 아내면 조 씨는, 그러니까 아내인 조 씨는 남편의 마음고생 곁에서 묵묵히 지켜봤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왔다. 몇 달 후 부부는 셋째 자녀딸을 입양하며 평안을 되찾았다고 이렇게 말을까지 해요. 아들 하나, 딸 둘, 길할머니가 끔찍히도 아끼는 손주들은 정 의원이 피해 당사자들을 배제시켰다는 사실이 드러날 때마다 분노할 줄 아는 어엿한 성인이 됐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인터뷰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김진기 기자는요, 펜 앤드 마이크 출저 명기한 전제 및 배포는 환영합니다. 다만 펜 앤드 마이크 출저를 밝혀주세요. 그래서 제가 방송하기 전에 펜 앤드 마이크 출저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기사는 김진기 기자님이 쓴 것입니다. 이렇게 밝혀두고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